1000만 원, 한 500만 원 이렇게는 제가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네. 3천이라는 금액을 한 번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담이 있어요. 그럴 수 있... 나한테 좋을 게 올 리가 없다. 이게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나한테 올 리가 없다. 나한테 이런 게 좋은 게 올 리가 없다. 부담이 되는 이유는 일단 가장 불안한 게 첫 번째 크겠죠.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잃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일단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기 때문에 최소한 시세대로만 판다 하더라도 본전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다. 네, 우리 PD님이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3천만 원은 사실 서울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가능합니다. 지금 무려 가격이 1억 6천까지 유찰이 되어 있는데, 대출을 80%를 우리가 일으킨다고 가정해보면 최저가 기준으로 1억 6천의 20%니까 3,200만 원 정도의 투자금만 있다면 이 물건을 도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님, 제가 이번에는 네. 제가 대표님한테 상담을 해보려고요. 오케이, 한번 네. 여쭤보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고민이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3천만 원이 있거든요. 3천만 원. 네. 그런데 서울에 하고 싶어요. 서울에 3천만 원이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경기도권으로 좀 빠져야 됩니다. 저희가 저번에는 빌라를 갔었잖아요. 네. 저번에도 빌라 갔는데 이번에도 빌라입니다. 빌라니까 3천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빌라는 매도가 안 될 거야 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데, 일단 물건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네. 보고 우리가 할지 말지는 결정을 해보는 걸로 하시죠. 이 물건 어떤 물건인지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시죠. 오늘 볼 물건은 우리 피디님처럼 초보분들이 도전하기에 아주 괜찮은 권리 분석적으로 문제없는 물건 한번 보러 왔습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지금 여기가 어디죠? 여기 수원입니다. 수원이죠. 자, 수원 중에서도 저희가 팔달구에 나와 있는데요. 이 팔달구라는 곳은 지금 수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피디님 오실 때 지하철역으로 오셨나요? 네. 어떤 거 타고 오셨죠? 수인분당선 타고 왔습니다. 수인분당선에서 걸어서 이곳까지 몇 분 정도 걸리시던가요? 15분 정도 걸렸어요. 15분 정도. 수인분당선 매교역과 그리고 수원시청역 사이에 있는 물건인데요. 이 수원시청역 일대에는 상업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 그리고 상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우리 물건은 아무래도 인프라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원시청 인근의 평균 유동인구가 무려 34,000명이나 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수원시청역 인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늘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게다가 권리 분석적으로 깔끔하거든요. 권리 분석이란 말은 결국 내 낙찰자가 어떠한 권리를 책임질 게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행위를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을 하시는 초보분들은 거의 대부분 권리 분석을 하실 때 임차인분 계시죠? 네. 이 임차인분이 대항력이라는 게 있냐 없냐라는 거를 따져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임차인분들이 대항력을 가진다. 그러면 대항력은 또 무슨 말일까요? 대항력이라고 하면 나가 이건가요? 대항력이 있다라는 말은 임차인분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에 대해서 대항하냐? 경매를 아무리 낙찰받아도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 수 없게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분이 대항력이 있다는 거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쉽게 명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네. 쉽게 나가지 않겠다 이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낙찰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을 쉽게 내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자가 이분을 쉽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쉽게 나가는 사람이 좋을까요? 어렵게 나가는 사람이 좋을까요? 쉽게 나가주시는 게 그렇죠? 좋긴 하죠. 그러려면 대항력이 없어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임차인분이 아니라 소유주, 네. 집 주인분이 거주를 하는 집이라면 네. 이거는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진짜 전혀 모르겠는데요. 소유주가 사실 때는 대항력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대항력이라는 거는 임차인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가 사는 집은 사실상 권리 분석할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게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없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만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지 소유주가 사는 물건은 대항력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 즉 권리 분석을 해도 더 이상 우리 낙찰자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주가 사는 물건들이라고 한다면 권리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무려 가격이 1억 6천까지 유찰이 되어 있는데 대출을 80%를 우리가 일으킨다고 가정해보면 최저가 기준으로 1억 6천의 20%니까 3,200만 원 정도의 투자금만 있다면 이 물건을 도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PD님이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3천만 원은 사실 서울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가능합니다. 1,000만 원, 뭐 한 500만 원 이렇게는 제가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네. 3천이라는 금액을 한 번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담이 있어요. 그럴 수 있... 나한테 좋을 게 올 리가 없다. 이게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나한테 올 리가 없다. 그쵸. 나한테 이런 게 좋은 게 올 리가 없다. 그러면 부담이 되는 이유는 일단 가장 불안한 게 첫 번째 크겠죠.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잃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일단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기 때문에 최소한 시세대로만 판다 하더라도 본전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다. 그만큼 안전한 투자가 경매라는 투자인데 만약에 3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나 경매라는 수단을 활용만 잘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물건 앞에 도착했는데요. 생긴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지어진 지는 약 10년 정도 된 빌라인데요. 지금 사건 번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타경 3120번이고요.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3층에 있는 빌라입니다. 건물 면적이요 무려 17평이나 되는 아주 넓은 평형대를 자랑하고요. 최초 감정가는 2억 3천인데 현재 1회 유찰돼서 최저가 1억 6천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자가 점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물건은 권리 분석상 하자가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우리가 물건까지 살펴봤는데요.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는 않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빌라에 오면 주차장 부분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렇게 오래된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곳들은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차를 이렇게 주차한 모습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동네는 주차 공간이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메리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주차 공간은 몇 대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대, 9대 가까이 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차 공간은 넉넉하다. 또 살펴봐야 될 게 있다고 했죠. 뭘 봐야 될까요? 우편물이요. 맞습니다. 우편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2호 물건이에요. 근데 302호에 보니까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집주인이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점유를 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명도할 때 이제 명도할 대상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건물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천장 같은 거 위에 보면 이렇게 타일이 있는데요. 이 타일에 가끔씩 이렇게 물자국들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누수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다행인 점은 이런 누수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자, 위에 보면 우와, 조명도 굉장히 예쁜 조명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월 25일이니까 엊그저께거든요. 엊그저께도 계단 청소를 하셨다. 청소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은 3층 물건인데 엘리베이터도 있죠. 자, 이 일대는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오면 꼭 냄새를 한번 맡아보자 했어요. 네. 습기가 나나요, 안 나나요? 오히려 좋은 향이 나죠? 네.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CCTV도 있죠. CCTV를 통해서 보안 부분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서 우리 물건의 복도 공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네. 대표님? 여기 있는 빌라입니다. 302호인데요. 아무래도 소유주분이 거주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해서 똑똑똑하기에는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만 체크를 좀 해보고요. 자, 한 층에 우리 301호부터
3호까지 총 3개의 세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은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은 어떤 포인트가 더 있는지 정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주변이 재개발로 인해서 빌라 물건이 급감해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일대에 빌라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곳에 이 빌라는 수요층이 탄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옆이 상업지역이에요. 분당선 매교역과 수원시청역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인프라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10년밖에 되지 않은 물건인데 방 3개, 화장실 2개,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물건입니다. 게다가 평수도 17평이나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넓은 평형대의 신축급 빌라는 충분히 매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저렴한 물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물건이 만약에 서울에 있었다? 최소 2억 후반에서 3억은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현재 최저가 1억 6천까지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대 비슷한 물건들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최저가로 치고 빠지기가 너무 좋은 물건입니다. 1억 7천 선 그리고 1억 7천 중반선에만 입찰을 해본다 하더라도 거의 시세 차익은 3천만 원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PD님께서 3천만 원을 도전했을 때 실제 시세 차익은 3천만 원이 나오니까 더블 수익률인 거죠. 아니 100% 수익률이잖아요. 100%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게 바로 경매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처음 도전하시고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 딱시형 경매를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물론 3천만 원의 돈이 여기서 세금도 내고 이거저거를 떼면 물론 3천만 원이 다 내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수익률이면 너무너무 괜찮은 수익률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액으로 갖고 있고 서울을 도전하기가 조금 벅찬 금액이시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신축급의 빌라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물건 여러분들이 잘 조사해 보시고 도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